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오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끝났고요. 오늘 공판이 관심을 끌었던 것은 정경심 교수와 그 아들이 오늘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강욱 대표의 혐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7년에 정경심 교수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해줬습니다. 법무법인 청맥 지도변호사 최강욱 명의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해줬는데 이것이 허위의 내용이다. 이 인턴 증명서를 가지고 정경심 교수의 아들이 고려대 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의 입시 서류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바와 같이 정경심 교수도 그리고 그 아들도 전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결과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별 신문을 진행하도록 검사 측의 의견을 받아서 개별 신문을 허용을 했습니다. 포괄적인 증언 거부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면서 검사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조국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 본인 또는 친족의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전면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검사의 개별 신문을 허용을 해서 300차례 넘게 반복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 재판부는 합의부가 아니고요. 판사 한 명이 진행하는 단독 재판부입니다. 이 재판장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소송 지휘를 할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법정에서 잠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리 답을 정해놓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검사의 손을 들어줘서 개별 신문은 진행이 됐고요. 그 바람에 정경심 교수는 147차례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같은 답변을 해야 했고 그 아들도 58차례 같은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반발을 했죠. 이것이 본인의 형사사건 또는 본인의 친족의 형사사건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전면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신문 방식을 달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고요. 그 바람에 이 개별 신문을 재판부가 허용하는 바람에 개별 신문을 허용하게 되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상대적으로 반대 신문을 또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반대 신문 그리고 반대 신문의 권한, 증인의 증언 거부 권한이 형해화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반박을 하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대장이니까요. 재판부가 허용을 해서 개별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예상했다시피 최강욱 대표가 기소돼 있는 혐의는 2017년에 인턴 증명서가 허위 내용이라는 공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검사의 신문 과정에서는 2018년 인턴 증명서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문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도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 인턴 증명서는 최강욱 대표가 함께 사건은 다르지만 함께 기소가 돼 있는데 허위 발급한 것으로 기소가 돼 있는데 2018년 것은 최강욱 대표의 공소사실은 아니고요. 조국 교수와 정경심 교수의 공소사실입니다. 이것은 허위가 아니고 위조다. 두 분이 아들과 공모를 해서 전년도에 발급받았던 최강욱 대표 명의의 인턴 증명서 직인 부분을 오려내서 위조를 한 것이다. 그래서 무려 3개 혐의를 이 위조 사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3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 측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의 진술을 단 한 차례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검사가 검찰에서 수사를 할 당시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고 어떻게 해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사도 궁금할 거예요.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검찰은 최강욱 대표 사건보다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 인턴 증명서가 위조된 것 아니냐라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반박을 했지요. 2018년 인턴 증명서는 이 최강욱 대표의 공소 사실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신문하느냐? 공소 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반발을 했고, 뭐 일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뭐 인정을 해줘서 받아들여서 뭐 일부 신문 문항을 생략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 사건의 동기, 배경을 설명하는데 꼭 필요한 신문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것을 재판부가 또 인정을 해서 개별 신문에 대해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고요. 정경심 교수는 증언 거부권 선언을 하면서 이 인턴 증명서가 허위 발급됐다는 이유로 최강욱 대표와 본인이 기소가 돼 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사건으로 21부 형사하부 21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증언 거부를 선언했었고, 아들은 조금 결이 다르죠. 아들은 본인이 이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검사가 피의자의 권한을 고지해 주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좀 간접적으로 너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어? 내지는 기소될 수 있어? 라고 이제 압박을 하는 수단인 거죠.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가지고 검사가 추가로 소환 조사를 하고 언제든 기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겠다. 뿐만 아니고 어머니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이제 서증, 그 증거물 중에는 정경심 교수와 그 아들 또는 조국 교수 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또는 녹취록 이런 것들이 상당량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강욱 대표 측 변호인이 반발했다시피 2017년 인턴 증명서와 무관한 증거물들을 상당히 많이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검사는 계속 뭐 이 사건의 동기와 관련돼 있다, 배경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신문을 강행을 했는데 재판부가 뭐 상당 부분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는 또 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좀 생략하고 신문을 해달라거나 이렇게 소송 지휘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국내 최고 수준의 형법학자와 그 가족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전면 증언 거부권에 대해서 재판부를 향해서 사유를 소명을 하고 또는 변호인을 통해서 다퉈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일반인들 같았으면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또는 친족의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증인으로 불려나왔을 경우에 본인이 뭔가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진술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검사의 또는 변호인 측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할 수밖에 없는, 방어권이 오롯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증인신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뭐 이를 계기로 해서라도 뭔가 좀 학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뭔가 규정이 좀 생겨야 하지 않을까. 본인의 또는 본인의 친족과 관련한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경우, 그리고 재판부에서 전면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문 방식을 좀 달리하도록 뭔가 뭐 법으로 됐든 또는 규칙으로 됐든 제도가 좀 다듬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정경심 교수는 한 50여 분간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고요. 그 아들은 한 40분 정도 증인신문이 진행이 돼서 뭐 2시간이 채 안 돼서 공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공판은 최강욱 대표 측, 변호인 측 증인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17일, 한 2달 정도 텀이 있죠. 뭐 10월에 공판을 잡으려고 했는데 양측과 뭐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11월 중순 이후로 밀렸고요. 11월 17일에 변호인 측 증인신문 하고 나면 검사 측에서는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별도의 피고인 신문이 아마 진행이 될 테고, 그러고 나면 바로 결심 공판을 통해서 검사가 구형을 하고 이후에 별도 기일에서 선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빠르면 12월 중에 최강욱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것은 2017년 인턴 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됐는지에 관한
사건입니다. 나중에 조국 전 장관이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함께 기소돼 있는 형사부 21부에 기소돼 있는 조국 전 장관 사건, 그 사건에서 현재 직권남용 혐의를 다루고 있거든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되고 나면 입시 관련된 사건을 다루게 될지 아니면은 사모펀드 관련 사건을 다루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차후에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아마 2018년 인턴 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변호인단이 오늘 그런 주장을 폈어요. 이렇게 전면적인 증언 거부를 선언할 사유가 충분히 있고 본인이 증언 거부를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신문을 허용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증인에게 그 증언을 진술을 강요하는 셈이 된다. 뭐 그런 주장을 폈는데 꽤 타당해 보이는 주장이죠. 그래서 뭔가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절실히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공판 소식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번 주에는 목요일에 또 공판이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소식도 방청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